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저한테 일단 재건축이라는 느낌은 듣는 순간에 일단 가격 상승, 이런 좀 가치의 상승, 이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듭니다. 흔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어떤 감내해야 되는, 그래서 몸테크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재건축 얘기 앞서서 이 재건축과 같이 거론되는 재개발,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의적인 부분은 잠시 생략하고요. 흔히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도로나 주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돼서 그 아파트만 다시 이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것을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은 흔히 달동네나 굉장히 좀 낙후된 동네에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교통도 좀 불편하고 도로도 좁고 이런 것을 소위 싹 갈아엎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그걸 이제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로 보면은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어 올리는 거, 그리고 재개발은 그 동네 자체를 다 뒤엎고 다시 아파트로 올리는 거, 이걸 재개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재건축 아파트에 다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죠, 사실. 근데 이 재건축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일단 입지가 중요합니다. 즉 A 재건축 지역과 B 재건축을 앞둔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A 지역은 동네 자체가 조금 입지가 조금 낙후된 곳이나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B 지역은 그에 비하면 좋고요. 그러면 당연히 평당 아파트 가격도 더 비싸겠죠. 그러니 A 지역에 투자를 만약 했을 때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한 4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 그런데 동일 가격으로 B 지역이 이제 입지가 우수한 곳이고, 그럼 동일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24평형을 받는다. 만약에 이 둘을 비교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가격적인 부분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른 부분은 배제하고, 그리고 그러면 입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입지가 거의 상대적으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어떻게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들이 흔히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는 지금 법적으로 각 우리 토지마다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250%가 상한입니다. 그 말인 즉슨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 올렸을 때 이 각 바닥에 층의 이 바닥을 면적을 합친 것을 25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당연히 저층 아파트들, 이전에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 올렸을 때 더 많은 높게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호실을 분양을 할 수 있겠죠. 일반 분양.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한 것으로 대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이제 공사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다,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사실은 용적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미 저층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인데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사업지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1대1 재건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살고 계신 그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들을 허물고 다시 지어 올렸을 때 거의 똑같은 규모, 똑같은 사이즈의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할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1대1 재건축이라 하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할 거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 자기 자본이 결국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든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이게 다 부시고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건물의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재건축에 어떤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재건축 시장도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긴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단계 단계 진행될수록 그 아파트의 가격이 이미 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가 이제 뭐 정비계획 수립이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이 있죠.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 새로 재건축을 해도 되겠냐 이제 이거를 심의를 받는 것인데요. 이것도 내년 6월부터는 30년 연한이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따로 정밀 진단을 받지 않고 착공이 가능하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건축의 전체적인 어떤 연한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단축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하지간에 이런 안전진단의 기간이 빠진다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고 그 뒤에 어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주하고 다시 뭐 부시고 다시 짓고 막 이런 그 과정이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는다는 거죠. 그럼 이 장시간에 걸리는 과정에서 이 조합, 즉 이 사업을 진행하던 그 원래 살던 분들, 이 조합 내부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장이 교체되고 뭐 비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그러면은 뭐 이 좋은 조합을 선택해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 생각하냐면 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실 때 단일 평형이 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 평형이 각기 다른 이런 아파트들에서 그걸 모여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 올리니까 각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의견 일치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단일 평형 아파트들 혹은 뭐 평형이 조금 하나 둘 뭐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의견 일치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아마 조합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부분이 좀 체크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로는 요즘에 그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일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은 해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승하니까 이제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를 이제 청구를 하죠. 근데 조합은 처음에는 이 자금으로 이만큼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죠. 저희 뭐 당군일의 최대 단지 거기도 이제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또 잘 달래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진행이 됐다. 결국은 이제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로 다가옵니다. 결국 이 새 아파트로 들어갈 때 내가 가진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들어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각자 그 단계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 분담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억 단위 이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뭐 맥스 한 5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재건축 단지를 바라보셔야 향후에 조금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제 이 리스크 중에 또 이런 리스크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이 새로운 소위 그 입주권을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이 오래된 아파트를 이 어떤 적당한 시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결국 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의 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나오고 현금으로 청산해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굉장히 낭패가 되겠죠. 이렇듯 그 재건축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금액대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개포TV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포TV 부동산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